회로란 다수 개의 소자들이 연결되어 상호 영향을 미쳐 유용한 기능을 구현하는 것으로 각 소자들의 특성을 나타내는 식들을 연립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회로를 해석한다는 것은 연립방정식을 풀어 모든 소자값, 동작 영역, 전압, 전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지만 회로를 구성하는 반도체 소자들이 비선형적이기 때문에 매우 복잡한 비선형 연립미분 방정식으로 표현되어 대부분의 경우 직접적으로 풀 수 없는 문제를 구성합니다. 따라서 회로를 해석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법으로 오퍼레이팅 포인트 아날리시스, DC 아날리시스, 스몰 시그널 아날리시스, AC 아날리시스, 트랜지언트 아날리시스라는 5가지 기법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 기법들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회로에서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 고정된 값을 동작점, 오퍼레이팅 포인트라고 하고, 동작점 해석이란 이 점에서 모든 노드 전압과 소자들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다이오드 1개와 저항 1개가 연결된 회로에서 소자의 특성을 나타내는 모든 파라미터와 회로 조건이 주어졌을 때 동작점 전압 VDQ를 구하고자 합니다. 회로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각 소자의 전압과 전류 관계식을 모두 파악하고 각각의 노드에서 KCL을 적용하여 전류식을 세우고 각 소자의 전압 전류식을 대입하여 방정식을 완성합니다. 이 예제 회로에서는 이와 같은 방정식을 정리하여 VDQ에 대한 식을 구하여야 하지만 이 식을 구하기 위한 수학적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해석을 하기 위하여 먼저 경험과 직관, 그래피컬한 관찰을 기반으로 가정과 어림산 및 단순환을 통하여 식을 구합니다. 이후 구하여진 결과가 가정을 만족하는지를 검증하고 필요에 따라 수치 해석에 기반한 시뮬레이터를 통하여 확인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가정의 검증은 해석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시뮬레이션은 이를 확인하는 도구이며 시뮬레이션이 검증의 도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앞서 제시된 회로에서 VDD, R, IS가 주어진 값이라면 VDQ를 구하는 식을 유도해 보겠습니다. 먼저 개괄적인 그래프를 통하여 이 문제의 특성을 분석하고 가능한 해에 대한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주어진 방정식의 우변은 다이오드의 전압전류 그래프로 다음과 같이 구하여집니다. 방정식의 좌변에 주어진 식은 저항에 흐르는 전류로 다음과 같은 직선의 식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방정식을 풀어 동작점을 구한다는 것은 다이오드 곡선과 저항의 직선이 교차되는 점을 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험과 그래프 관찰 및 회로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전원전압 VDD가 동작점 전압 VDQ보다 크다는 가정을 사용하겠습니다. 또한 이 경우 다이오드 양단 간의 전압은 대략 0.7V이며 이 값은 실온에서 26mV인 VT보다 매우 크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구한 이와 같은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어프록시메이션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간략화된 식으로부터 동작점 전압 VDQ는 다음과 같이 구하여집니다. 직선식의 기울기를 결정하는 저항값에 따른 교차점의 위치 변화를 고찰해보면 저항값의 변화에 따라 교차점 전압이 크게 변화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직선의 식의 수평 절편을 결정하는 전원전압의 변화에 대한 영향을 고찰해 보아도 교차점 전압에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이오드 IS가 변하는 경우 다이오드 곡선의 기울기가 변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도 교차점 전압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전원전압이 VDQ보다 충분히 크면 동작점 전압이 0.7V 근처라는 가정이 합리적으로 타당한 가정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는 위의 가정을 만족하는 조건 하에서 기본적인 경향성만을 제시하는 것이며, 이 조건에서 벗어날수록 구하여진 값의 오차가 커지게 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회로의 전반적인 동작 특성을 빠르게 파악하기 위하여 소자 또는 회로의 일부분을 대략적인 모델, 매크로 모델로 대체하여 전체 회로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강좌 초반에 설명하였던 떼분한 또는 노턴 등가 회로도 가장 간단한 형태의 매크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저항과 다이오드가 결합된 회로에서 외부에서 인가된 전압 VI와 저항값들이 주어졌을 때 R2 양단에 발생하는 전압 VDQ를 구하기 위하여 다이오드를 매크로 모델로 대체하여 회로를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오드 매크로 모델은 이전 예제에서 사용했던 가정과 동일하게 다이오드에 전류가 흐르면 양단 간에 0.7V가 발생하지만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다이오드 양단 간에는 상호 관계가 없는 완전히 개방된 것으로 보는 모델을 사용하겠습니다. 해석을 위하여 먼저 다이오드에 전류가 흐른다는 가정을 수립하고, 이 경우 다이오드는 다음과 같이 양단 간에 0.7V 전압을 발생하는 플로팅 볼테지 소스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VDQ는 다음과 같이 구하여지며, 이 회로는 R1, R2로 구성된 전압 분배기로서 동작하며, 다만 다이오드는 외부에서 인가된 전압에서 0.7V를 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결과를 구한 후에는 가정을 검증하여야 하는데, VDQ가 VI보다 전압이 낮으므로 VI로부터 VDQ로 전류가 흐르게 되며, 이는 해석을 위한 가정이 유효함을 확인한 것이 됩니다. 회로 해석은 해석 자체로서 의미를 갖는다기보다는 설계 방향을 제시하는 디자인 이퀘이션을 구하고, 이를 통하여 구현하고자 하는 동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자의 디자인 파라미터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로가 일정한 고정된 동작점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을 설정하여 주는 과정을 바이어싱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회로에서 모델 파라미터가 주어진 다이오드 동작점 전류가 100 마이크로암페어가 되도록 바이어스 해보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바이어싱 방법 중 하나로 전원 전압으로부터 저항을 이용하여 전류를 공급하는 구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바이어스 구조에서 주어진 전압에 대하여 바이어싱 조건을 만족하는 R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됩니다. 앞선 예제에서 사용하였던 가정, 즉 다이오드에 전류가 흐른다면 다이오드 전압이 대략 0.7V라는 매크로 모델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저항 양단 간에 인가되는 전압과 저항에 흐르는 전류로부터 100 마이크로암페어가 흐르기 위한 저항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값은 가정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확인하고 보다 정확한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모스 트랜지스터가 사용된 회로 해석에 있어서 트랜지스터가 동작 영역에 따라 다른 전압 전류 관계식을 따르기 때문에 해석을 하기에 앞서서 트랜지스터의 동작 영역이 정하여져야 어느 전류식을 사용하여 해석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작 영역은 해석을 완료하기 전에는 알 수 없다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해석이 완료되기 전에 동작 영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게이트와 드레인이 서로 연결된 트랜지스터가 포함된 회로에서 전원전압, 저항값 및 트랜지스터의 모델 파라미터가 주어졌을 때 동작점 전류를 100 마이크로암페어로 설정하기 위한 트랜지스터의 W/L 비율값을 설계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작 영역을 확인하여야 하는데, 모스 FET의 게이트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으며 VG와 VD가 같아서 반드시 VD가 VG-VT보다는 크기 때문에
트랜지스터가 세츄레이션 영역에서 동작하는 조건이 항상 만족됩니다. 그러므로 세츄레이션 영역에서 동작할 때의 전류식을 사용하여야 하지만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 항은 충분히 작다고 가정하고 무시하여 다음과 같이 간략화된 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로부터 저항의 전류와 트랜지스터의 전류가 같다는 전류식을 세운 후 좌변의 저항에 흐르는 전압과 전류식에 설계하고자 하는 동작점 전류값 100마이크로암페어를 대입하여 VGSQ를 먼저 구합니다. 우변의 트랜지스터 전류식을 이용하여 트랜지스터의 크기 비율을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로 해석에 있어서 트랜지스터의 동작 영역을 해석이 완료되기 전에는 알 수 없다는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하여 먼저 두 영역 중 하나의 영역에서 트랜지스터가 동작한다고 가정하고 해석을 합니다. 해석이 완료된 후 트랜지스터의 동작 영역을 확인하였을 때 가정을 만족하면 가정이 유효한 것이기 때문에 해석이 완료된 것입니다. 그러나 해가 존재하지 않거나 구하여진 해가 가정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트랜지스터가 다른 영역에서 동작함을 의미하므로 다른 영역에서 동작함을 가정하고 회로를 다시 해석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가정을 검증하여 최종 확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트랜지스터 게이트에 바이어스 전압 VGSQ가 인가되어 있는 회로의 동작점 전류를 구하여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트랜지스터의 동작 영역을 알 수 없으므로 먼저 트랜지스터가 리니어 영역에서 동작한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은 방정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주어진 소자 파라미터 값을 식에 대입하여 VDSQ를 구하면 복소수 값이 나오게 됩니다. 회로 내의 어떤 노드 고정된 전압이 복소수일 수는 없으므로 이는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며 트랜지스터가 리니어 영역에서 동작한다는 가정이 틀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트랜지스터가 세츄레이션 영역에서 동작한다고 가정하고 다음과 같은 방정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좌변으로부터 동작점 전류를 구할 수 있으며 우변으로부터 VDSQ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트랜지스터의 동작 영역을 확인하면 세츄레이션 영역에서 동작하기 위한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위에서 구한 동작점 전류가 올바른 값임을 확인하여 줍니다. 이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반적으로 트랜지스터가 리니어 영역에서 동작한다는 것을 가정하면 VGS와 VDS로 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까다롭습니다. 반면 트랜지스터가 세츄레이션 영역에서 동작한다고 가정하면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을 무시하고 VGS에 관한 식으로만 보다 간단한 방정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회로가 트랜지스터의 세츄레이션 영역을 사용하기 때문에 회로 해석 시 트랜지스터 동작 영역을 알 수 없다면 우선 세츄레이션 영역에서 동작함을 가정하여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설명한 회로는 게이트에 입력 전압을 인가하고 드레인에서 출력 전압을 얻는 구조로 이를 Common Source Configuration이라고 합니다. 이와는 달리 다음과 같이 게이트에 입력 전압을 가하고 소스에서 출력 전압을 얻는 구조를 Common Drain Configuration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회로 동작점 전류 IDQ와 동작점 출력 전압 VSQ를 구하여 보겠습니다. 게이트 전압이 드레인에 인가된 전원 전압보다 항상 낮기 때문에 트랜지스터는 턴 온 되어 있는 한 세츄레이션 영역에서 동작합니다. 저항에 흐르는 전류와 트랜지스터에 흐르는 전류가 동일하여야 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2차 방정식을 수립하고 해를 구하면 두 개의 해가 구하여집니다. 방정식을 VOID 그래프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VT를 꼭지점으로 하는 2차 방정식과 원점을 지나며 기울기가 R분의 1인 직선의 교차점을 구하는 문제로 우측의 교차점은 실제로 트랜지스터가 동작하지 않는 영역이므로 왼쪽의 교차점만이 유효한 해입니다. 비선형 방정식을 직접 풀지 않고 매크로 모델을 이용하여
보다 간편하게 동작점을 대략적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게이트 오버드라이브 전압은 동작점 전류가 주어졌을 때 W/L 레이시오에 반비례합니다. 따라서 W/L 레이시오가 충분히 크다고 가정하면 동작점에서 게이트 소스 사이의 전압은 VT에 근접한 값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소스 전압은 게이트 전압에서 VT를 뺀 값으로 구하여지며 그에 따라 동작점 전류는 다음과 같이 구하여집니다. 트랜지스터의 위스가 충분히 크지 않다면 게이트 소스 전압 차가 위에서 구한 값보다 커지며 따라서 RS에 인가된 전압이 작아지기 때문에 위에서 구한 값보다 작은 IDQ일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위 그래프에서 2차 곡선이 VDS 센만큼 왼쪽으로 이동한 그래프가 적용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두 예제를 조합하여 소스와 드레인에 모두 저항이 연결된 회로의 동작점을 구하여 보겠습니다. 모스 트랜지스터의 게이트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FET 회로는 드레인과 VDD 사이에 다른 소자가 연결되어 있거나 소스에서 그라운드로 다른 소자가 연결되어 있는 회로를 구성하며 드레인 전류와 소스 전류가 일치하여야 한다는 관계를 이용하여 회로를 해석합니다. 다음과 같은 회로에서 트랜지스터가 세츄레이션 영역에서 동작하기 위한 게이트 최대 전압을 구하여 보겠습니다. 모스 FET가 세츄레이션 영역에서 동작하기 위해서는 드레인 소스 전압이 게이트 오버드라이브 전압 VGS-VT보다는 커야 합니다. 따라서 드레인 전압은 게이트 전압에서 스레솔드 전압을 뺀 것보다는 높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드레인 전압은 전원 전압에서 RD 양당 간에 걸리는 전압을 뺀 것이며 RD 양당 간에는 RD와 동작점 전류 곱으로 구하여집니다. 트랜지스터에 흐르는 동작점 전류는 트랜지스터가 세츄레이션 영역에서 동작한다면 다음과 같이 게이트 소스 전압 차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소스 전압은 동작점 전류와 소스 저항의 곱으로 구하여집니다. 따라서 이 연립방정식과 부등식을 풀어 VG의 범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선형 연립방정식을 풀지 않고 직관적으로 손쉽게 어림산할 수 있는데 트랜지스터 위스가 충분히 크고 RS와 RD가 같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VDS 셋은 매우 작은 값을 가지고 따라서 동작점에서 게이트 소스 사이의 전압을 대략 VT로 어림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스 전압은 게이트 전압에서 VT를 뺀 값이며 이로부터 동작점 전류는 다음과 같이 구하여집니다. 이를 이용하여 드레인 전압을 구할 수 있고 이 드레인 전압을 부등식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이 게이트 전압 범위를 구할 수 있습니다. 회로 설계에 있어서 대부분의 디자인 이퀘이션이 동작점 전류와 연관된 식이며 회로의 성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또한 동작점 전류이므로 많은 경우 전류원을 이용하여 회로를 바이어스하게 됩니다. 트랜지스터가 포함된 회로의 커런트 바이어싱에 대하여 설명하기 전에 트랜지스터가 세츄레이션 영역에서 동작할 때 게이트 소스 전압, 게이트 오버드라이브 전압, VDS 셋, 동작점 전류, 트랜지스터 크기 사이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여기에서 VDS 셋과 W/L 레시오는 회로 설계에 있어서 설계자가 결정하여야 하는 디자인 파라미터입니다. 통상 동작점 전류가 결정된 상태에서 두 가지 중 어느 한 가지를 설계자의 경험과 직관, 다른 요소들과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임의로 결정하고 다른 하나를 위 식을 이용하여 계산하여 구하게 됩니다. 이 세 식은 사실상 동일한 식이지만 설계 방향과 직관을 제공하므로 빠르게 회로를 해석하고 설계하기 위해서는 암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모스펫 트랜지스터를 커런트 소스를 이용하여 바이어스하는 방법은 드레인에 인가하거나 소스에 인가하는 두 가지 방법뿐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다이오드 연결된 트랜지스터에 전류원을 이용하여 동작점 전류 IDQ를 인가하면 트랜지스터는
항상 세츄레이션 영역에서 동작하며 게이트와 소스 사이에는 IDQ가 흐르기 위한 VGSQ가 발생합니다. 다른 예로 다음과 같이 소스의 전류 IDQ가 인가된 경우 트랜지스터의 드레인 전압이 반드시 게이트 전압보다 높기 때문에 트랜지스터는 항상 세츄레이션 영역에서 동작하며 마찬가지로 게이트와 소스 사이에는 IDQ가 흐르기 위한 VGSQ가 발생합니다. 앞 두 예는 트랜지스터가 세츄레이션 영역에서 동작함이 보장되어 그에 따라 바이어스 전류를 만족하는 게이트 소스 전압이 자동적으로 결정되지만 다음 예와 같이 드레인에 바이어스 커런트 IDQ를 인가하는 경우 트랜지스터에 IDQ가 흐르게 하기 위한 게이트 바이어스 전압 VGSQ를 설정하여 주어야 합니다. 트랜지스터가 세츄레이션 영역에서 동작하도록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을 무시하고 바이어스 전압 VGQ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게이트 전압이 이 동작점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IDQ를 만족할 수 없어 트랜지스터가 리니어 영역에서 동작하거나 드레인 전압이 무한대로 발산하여 정상적인 동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바이어스 방법은 온도나 전원 전압의 변화에 지나치게 민감하여 게이트와 소스 사이에 직접적으로 전화번을 연결하여 바이어스하는 방법은 실제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구현된 회로는 설계된 동작점 전류가 인가되어야만 설계된 바와 같이 동작합니다. 이때 각각의 회로가 설계된 바와 같이 동작함을 보장하기 위하여 하나의 기준 전류원을 칩 안에 구현하고 이로부터 각각의 회로에 정하여진 비율로 전류를 복사하여 바이어스 전류로 인가하는 방법을 취합니다. 이와 같이 전류를 복사하여 공급하는 회로를 커런트 미러라고 하는데 전류 복사 비율이 전원 전압, 온도, 공정 변화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전류 복사 회로는 먼저 기준 전류가 인가되는 부분에서 이와 같이 다이오드 연결된 트랜지스터를 이용하여 VGSQ를 발생시킵니다. 이 전압을 다른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에 인가하면 두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소스 전압이 동일하기 때문에 트랜지스터가 포화 영역에서 동작한다면 드레인에 흐르는 출력 전류는 다음과 같이 구하여집니다. 이 두 식으로부터 출력 전류 I5를 구하면 다음과 같이 기준 전류를 트랜지스터의 크기 비율로 복사한 것으로 복사 비율은 전원 전압, VT, 온도 등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트랜지스터는 포화 영역에서 동작함이 보장되지만 출력 트랜지스터는 포화 영역에서 동작한다는 가정하에 위 전류 복사 동작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출력 트랜지스터가 포화 영역에서 동작하기 위한 최소 출력 전압을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다수 개의 복사 트랜지스터를 연결하여 각각의 비율로 전류를 복사하여 각 회로에 공급하게 됩니다. 보다 이상적인 전류원에 가까운 회로를 구현하기 위하여 캐스코드 회로를 사용하는데 여기에서는 캐스코드 회로의 동작 범위에 대하여만 설명하고 자세한 원리는 스몰 시그널 아날리시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커런트 미러의 출력단에 트랜지스터를 일개 더 쌓아 캐스코드 회로를 구성합니다. 하단의 트랜지스터가 포화 영역에서 동작하기 위해서는 드레인 소스 전압이 VDS 셋보다는 커야 하며 상단에 추가된 트랜지스터도 포화 영역에서 동작하여야 하기 때문에 적절한 바이어스 전압 VB가 게이트에 인가되어야 합니다.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모든 트랜지스터가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출력 전류는 기준 전류와 같고 모든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소스 사이의 전압 및 VDS 셋이 동일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K, Iref, VT, VDD가 주어졌다면 VD 셋을 설계자가 0.2V로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트랜지스터 크기는 다음과 같이 구하여집니다. 이와 같이 정해진 VD 셋에 대하여 각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소스 전압은 VT 플러스 VD 셋이어야 하며 드레인 소스 전압은 VDS 셋보다는 커야 합니다. 그러므로
VB는 최소 VT 플러스 EVD 셋보다는 높아야 합니다. 만약 VB가 최소 조건인 VT 플러스 EVD 셋으로 설정된다면 출력 전압은 여기에서 VT를 뺀 전압인 EVD 셋보다는 높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바이어싱은 계산에 사용된 파라미터 값에 대하여만 유효하며 공정, 온도의 영향으로 K, VT, IRF가 변화하면 정상적인 동작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모든 바이어싱은 기준 전류를 기반으로 소자의 크기 비율에 의하여 정하여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전류 복사 회로에서 게이트 바이어스 전압 VT 플러스 EVD 셋을 기준 전류로부터 발생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입력단 쪽에 다른 트랜지스터보다 위스가 4분의 1 작은 다이오드 연결된 트랜지스터를 추가합니다. 크기가 4분의 1이며 동일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추가된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오버드라이브 전압은 다른 트랜지스터의 2배가 되어 이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소스 전압은 VT 플러스 EVD 셋이 됩니다. 그러므로 추가된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전압은 하단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소스 전압과 상단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소스 전압을 합하여 EVT 플러스 3VD 셋이 됩니다. 이제 EVT 플러스 3VD 셋으로부터 VT 플러스 EVD 셋을 만들어내는 문제로 VT 플러스 VD 셋을 빼는 회로가 필요합니다. 트랜지스터 1개를 추가하고 이 트랜지스터에도 동일한 전류가 흐른다면 이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소스 사이의 전압이 VT 플러스 VD 셋이 됩니다. 그러므로 왼쪽의 EVT 플러스 3VD 셋으로부터 추가된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소스 전압 VT 플러스 VD 셋을 빼서 VT 플러스 EVD 셋을 만들어 캐스코드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에 가하여 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이어싱 하는 경우 온도, 전원전압, 공정이 변화하여도 모든 트랜지스터가 동일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바이어스 조건을 반드시 만족하게 되어 신뢰도 높은 회로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전류 복사 회로를 설명하면서 기준 전류원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는데 이 기준 전류원은 공정, 온도, 전원전압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전원전압 변동의 영향을 받지 않는 기준 전류원으로 사용되는 부트스트랩드 커런트 소스를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전류를 발생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이 저항에 일정 전압을 인가하면 전류가 흐르는데 이 전류는 전압을 인가한 전압원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회로의 바이어스 전류로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저항에 전압을 인가하면서도 전류를 다른 회로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트랜지스터를 이용하여 게이트에 고정된 전압을 인가하고 소스를 저항에 연결하는 구조가 흔히 사용됩니다. 만약 트랜지스터가 포화 영역에서 동작한다면 게이트 소스 전압 차가 발생하면서 저항에 전압을 공급하면서도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트랜지스터를 통하여 드레인으로 흐르게 할 수 있습니다. 트랜지스터를 통하여 저항에 흐르는 전류가 게이트에 인가된 전압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이 전압 또한 전원전압으로부터 만들어지면 전원전압이 변화할 때 이 전압 또한 변화되기 때문에 전류 또한 변화되게 됩니다. 따라서 전원전압과 관계없이 회로 스스로 게이트 전압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PMOS 트랜지스터 전류 복사 회로를 이용하여 M1 트랜지스터에 흐르는 전류를 복사합니다. 한편 또 다른 트랜지스터 M2를 이용하여 VR에 의하여 결정되는 전류가 발생되도록 합니다. PMOS 전류 복사 회로의 출력과 M2 드레인을 연결하면 각각 다음과 같이 구하여지는 전류가 일치하여야 하며 두 개의 트랜지스터 크기가 동일하다면 VG가 EVR이 되도록 정하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식으로부터 알 수 있습니다. 한편 M2에 흐르는 전류와 저항에 흐르는 전류가 동일하여야 하므로
마찬가지로 방정식을 세워 VR과 IR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이 M2 트랜지스터 전류 곡선과 저항의 전류 직선의 교차점을 구하는 것으로 트랜지스터 크기가 충분히 크다면 VR 동작점 전압은 대략 VT가 되고 따라서 전류는 대략 다음과 같이 구하여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계는 전원전압 항이 없으므로 전원전압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전류원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